오늘은 WAN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MPLS를 SD-WAN으로 바꾸는 것을 WAN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습니다. SD-WAN이 많이 보급된 현재 SD-WAN은 과연 WAN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요? 기대와는 달리 SD-WAN을 도입한 많은 기업들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반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가트너의 2022년 SD-WAN 매직 쿼드런트와 싱글 벤더 세시 마켓 가이드에서도 나옵니다. 2025년까지 기업은 새로운 SD-WAN 도입의 50%를 싱글 벤더 세시로 도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입된 SD-WAN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세시가 나온 이후 가트너의 전망이 이렇게 확 변하게 된 걸까요? 많은 고객에서 나타나고 있는 SD-WAN의 한계는 크게 5가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족한 보안 적용 범위입니다. SD-WAN은 기업의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WAN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다고 선전한 것과는 달리 기존의 MPLS와 인터넷이 가지고 있던 보안 적용 범위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SD-WAN은 여전히 WAN 구간에서 흐르는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보안 필요성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MPLS 대체 능력입니다. 기업이 값비싼 MPLS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신이 기대하는 대역폭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10Mbps의 MPLS를 사용하면 그만큼 네트워크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SD-WAN을 도입하고 인터넷을 100Mbps를 사용하여도 사용자는 과거에 10Mbps의 MPLS에서 느끼던 안정적인 네트워크 성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인터넷 구간에서 발생하는 블랙아웃과 브라운아웃은 10배나 늘어난 대역폭임에도 과거의 MPLS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족한 클라우드 연결 능력입니다. MPLS와 달리 SD-WAN은 클라우드와 잘 연결된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CSP들은 자신의 값비싼 전용 회로를 구매하라고 제안하고 있으며 멀티클라우드 네트워크 서비스 벤더의 출현과 성장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MPLS 대체 능력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새로운 WAN 구간이 된 사용자와 클라우드의 연결 구간에서도 SD-WAN은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족한 원격 사용자 연결 능력입니다. 오늘날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가 기업마다 활성화되면서 원격 접속자에 대한 연결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원격 접속자와 기업의 자원 간의 연결은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기업의 WAN 구간입니다. 많은 SD-WAN은 이러한 WAN 구간을 생성하고 연결 성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D-WAN 벤더들은 그 WAN 구간은 SD-WAN이 아니라 VPN이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SD-WAN을 구축한 많은 기업에서 SD-WAN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MPLS보다 훨씬 저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하기도 힘들고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터넷을 사용하니 네트워크 성능이 느려서 값비싼 엔터프라이즈 인터넷으로 바꾸어야 했고 인터넷에 직접 연결된 SD-WAN 장치 때문에 수많은 인터넷 관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IPS, SWG, 안티머레어 등의 추가적인 보안 장비를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증가한 비용은 새로운 솔루션을 추가할 때마다 발생하는 솔루션 선정 작업, 구축 작업, 운영 관리와 장애 포인트 증가로 인한 인력 투입 비용이 상당히 급증하였기 때문에 심플했던 MPLS보다 더 많은 TCO를 지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5가지 SD-WAN이 가진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족한 보안 능력입니다. 오늘날 기업의 통상적인 네트워크를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은 간단하지만 기업의 모든 엣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온프로미스 데이터 센터, 본사와 지점, 원격 사용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리고 SaaS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클라우드 전환 전에는 온프로미스 데이터 센터와 지점 간의 전용선이나 프레임 릴레이, MPLS 등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기업의 중요 자원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SaaS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더 크게 비중이 늘어나면서
원격 사용자도 하이브리드 워크 관점에서 중요한 접속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럼 많은 기업에서 이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을까요? 그립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프로미스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본사와 지점은 MPLS 또는 SD-WAN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SD-WAN이 가진 방화벽 기능을 통해서 접속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SD-WAN이나 가상화된 SD-WAN 장치에서는 인터넷상에 있는 SaaS 또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의 연결에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은 인터넷상에 있는 SaaS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접속 보안을 위해 클라우드 SWG, SSE, 카스비 등을 별도로 구입하여 추가적인 보안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MPLS 또는 SD-WAN을 통해 구성된 구간과는 별도의 경로를 통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자원에 접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단편화되었던 보안 기능들이 통합된 SSE라는 보안 서비스가 나오면서 간단해지기는 했지만 이 보안 서비스는 여전히 SD-WAN으로 연결된 WAN 구간에서는 적용되지 못하는 구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원격 사용자는 어떨까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격 사용자는 VPN 또는 접속 보안을 강화한 GTNA 서비스를 통해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접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로상에서도 SSE 보안은 적용되지 못하고 단순한 접속 제어와 방화벽 기능 정도가 적용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엣지들은 그들 간에 연결되는 네트워크 경로도 다르고 보안 역시 조각조각 단편화되어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 기능은 과거처럼 대부분 인터넷 구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WAN 구간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포함하여 이스트 웨스트 구간은 부족한 보안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인터넷과 WAN 구간에 다른 보안을 적용하게 되며 특히 WAN 구간에서는 엣지의 종류에 따라서 보안은 또다시 단편화되어집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와 보안의 단편화가 가져오는 운영관리의 복잡성과 일관성 없는 보안 적용은 저희가 케이토 세시를 소개하기 위해 만나는 기업의 부서를 살펴보아도 여실히 나타나곤 합니다. 대규모 네트워크를 가진 대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저희는 네트워크 개선을 제안드리기 위해 네트워크 부서와 만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외 네트워크 부서와 국내 네트워크 부서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부서를 만날 때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내부 시스템 보안 부서, 인터넷 관문 보안 부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GTNA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VPN 관리 부서를 만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SaaS와 클라우드 보안을 위해 클라우드 사업 부서를 만나게 됩니다. SD-WAN을 도입하고 SSE를 도입하신 기업임에도 여전히 단편화된 네트워크와 보안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케이토를 사용하시면 모든 부서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잘 협업할 수 있게 되신다는 설명은 기업의 단편화된 IT 인프라 상황에서 각 부서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설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외하고 케이토 세시를 기업이 적용할 때의 네트워크 구성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모든 엣지들은 케이토 세시에 연결되어집니다. 케이토 세시는 전 세계 75개 이상의 팝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의 위치에 가까운 곳에 연결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모든 엣지는 케이토 팝에 연결되며 케이토의 프라이빗 글로벌 백본을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각 팝에서 오늘날 기업이 요구하는 SSE 보안을 모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엣지들 간의 일관성 있는 보안 기능을 적용할 수 있으며 보안의 단편화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합된 네트워크 운영 관리와 보안 정책 관리 및 보안 운영 관리가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한 가지 기업이 갖게 되시는 혜택을 말씀드리면 케이토 클라우드는 이미 수많은 기업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미 안정화된 인프라이기 때문에 새로 구축하는 방식의 기존 IT 인프라 방식과는 다르게 안정성에서 상당히 차별화된 혜택을 가지시게 됩니다. 케이토 클라우드가 100% 안전하다는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고객에게 케이토 세시를 공급하고 알게 된 것은 장애나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케이토 클라우드는 자신들이 개발하고 배포하고 운영하고 있는 자신들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 포인트 솔루션들을 모아서 제공하는
벤더나 MSP에서 수행하는 기술 지원 또는 장애 처리에 비교하여 상당히 빠른 원인 분석과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애나 이슈가 발생하여 티켓팅하면 자신들의 인프라를 잘 이해하고 있는 엔지니어와 개발자가 바로 투입되어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SD-WAN의 부족한 MPLS 대체 능력입니다. 제가 만나뵌 SD-WAN을 도입하신 기업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전환으로 웬 구간의 대역폭이 더 많이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비싼 MPLS 증속보다는 SD-WAN을 통해서 대역폭을 늘렸지만 네트워크 성능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만났던 고객은 해외 지점에서 100Mbps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한국의 데이터 센터에서 100MB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40분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SD-WAN을 구축한 고객에서 대부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SD-WAN이 결과적으로 저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SD-WAN으로 바꾼 후 네트워크 성능이 너무 안 좋아져서 ISP에 문의한 결과는 값비싼 엔터프라이즈 인터넷 회선 또는 티어1 캐리어의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회선은 글로벌 구간의 성능을 보장하기는 하지만 MPLS와 비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MPLS와 달리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SD-WAN은 인터넷의 불안정한 성능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자와 자원 간에 있는 인터넷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가입하고 있는 로컬 ISP는 다음과 같은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세스 레이어부터 코어 레이어까지는 마치 기업의 캠퍼스 네트워크를 확장해 놓은 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는 라우팅과 대역폭을 자신들의 통제하에서 계획하고 상품별로 보장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트랜짓 레이어는 자신들의 인터넷에서 다른 ISP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레이어는 로컬 ISP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IX의 대역폭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맘 놓고 대역폭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트랜짓 레이어를 떠난 트래픽은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상의 ISP들에 의해서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반대편 목적지에 자원이 가입하고 있는 로컬 ISP 역시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컬 ISP를 떠난 트래픽은 수많은 ISP들을 거치면서 병목 현상과 혼잡 그리고 지터와 패켓 로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경로상의 ISP들 역시 다른 ISP들과의 통로에 적용된 대역폭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의 코어를 구성하는 ISP들을 티어1 캐리어라고 합니다. 이들은 로컬 ISP들과는 달리 글로벌하게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자신들의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 티어1 ISP들은 공익을 위해서 돈을 투자한 것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돈을 받고 그 금액에 맞는 대역폭을 열어주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따라서 로컬 ISP에서 100Mbps 대역폭을 서비스 받는 것은 로컬 ISP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지 글로벌한 구간의 인터넷 대역폭을 보장받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들은 SD-WAN이 보내는 트래픽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대역폭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SD-WAN은 성능이 보장되지 않는 이터넷 구간 중 조금 더 원활한 구간을 찾아 바쁘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결국 SD-WAN은 엔드-투-엔드 대역폭을 보장해주는 값비싼 MPLS를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절대 될 수 없는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SD-WAN 벤더의 매출 중 거의 대부분이 텔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도 증명될 수 있습니다. 텔코는 자신들의 MPLS 가격에 불만을 가진 고객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트래픽은 SD-WAN으로 보내라고 제안하여 팔고 있습니다. MPLS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 SD-WAN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K2SEC는 이러한 SD-WAN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고 고객에게 진정한 대역폭 보장을 하는 SD-WA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티어1 캐리어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K2가 제어가 가능한 라우팅과 대역폭을 가지고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K2 팝에는 해당 국가의 로컬 ISP들과 연결하여 라스트 마일을 보장하고 여러 티어1 캐리어 회선을 연결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성능을 보장합니다. 티어1 회선이 MPLS보다 좋은 이유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티어1 회선은 고객이 원하는 보장된 대역폭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당연히 K2SE의 고객은 원하는 대역폭을 자유롭게 즉각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K2의 관리 콘솔에서 자신이 사용할 대역폭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직된 MPLS와 비교하여 네트워크 성능 그 이상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SD-WAN의 부족한 클라우드 연결 능력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기 위해 CSP들이 제시하는 값비싼 전용 회로를 제안받습니다. 지점들은 이 회선을 사용하기 위해 이 회선이 있는 사이트로 트래픽을 백홀링하여 보내줍니다. 클라우드의 특성상 모든 업무는 그들과 연결된 웬 구간에서 일어납니다. 회선 대역폭 증가가 필요하게 되고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한 인터넷을 사용해 보지만 네트워크 성능을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그럼 SD-WAN은 저렴한 인터넷으로 네트워크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로컬 ISP 내에서 네트워크 성능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구간의 인터넷 성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SD-WAN은 이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일관성 없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연결 정책이 되어버리고 이는 상당한 복잡성과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SaaS와 같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할 때 더 큰 고민을 만들어냅니다. 예측이 안 되는 인터넷을 통한 불안정한 성능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이에 대해 일부의 기업이 궁여지책으로 채택하는 것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 위치 근처에 지역 허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전용 회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와 지역 허브 간에는 SD-WAN을 구성해 보지만 그 역시 성능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제 K2SE를 사용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어지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K2의 팝 간에는 풀 메쉬 형태로 자체 글로벌 백본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성능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미들마일 구성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가까운 팝에 연결되고 최적화된 라스트 마일 연결을 완성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는 V소켓이 설치되어 가까운 팝에 연결되고 안정적인 퍼스트 마일 연결 성능을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의 연결은 해당 SaaS의 데이터 센터와 가까운 팝을 이그레스 포인트로 설정함으로써 연결이 완성됩니다. 사용자가 있는 팝과 이그레스 포인트가 되는 팝 간에는 K2의 글로벌 백본을 통해 최적화된 라우팅과 안정적인 네트워크 성능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K2SE는 제어가 가능한 라우팅과 가속 기능을 통해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엔드-투-엔드 최적화된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CSP의 복잡하고 값비싼 전용 회로나 지역 허브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단순화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 모든 구간에서 SSE 보안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자원과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과 더불어 강력한 보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SD-WAN의 부족한 원격 사용자 연결 능력입니다. 전통적인 SD-WAN과 K2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퍼리미터 또는 GTNA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SD-WAN은 원격 접속 VPN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몇몇 방화벽에서 시작한 SD-WAN 벤더의 경우 일정 성능의 VPN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원격 사용자에게도 앞서 줄곧 설명드린 예측이 안 되는 네트워크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화벽 기능 외에 다양한 SSE 보안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한 보안 능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부족한 보안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SSE, 카스비 등의 솔루션을 추가 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결의 복잡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K2 SD-WAN 또는 GTNA를 보시면 이러한 SD-WAN의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백본을 통해서 사용자의 위치와 상관없이 예측 가능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고 VPN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백홀링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제로트러스트 원칙에 따르는 GTNA의 보안 접속 정책과 더불어 완벽한 SSE 보안을 원격 접속 구간에 모두 적용하여 보완하고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SD-WAN 프로젝트로 추진하였던 비용 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SD-WAN을 시작할 때 MPLS에서 SD-WAN으로 전환함으로써 많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에서 SD-WAN을 통해 비용 절감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 분석 회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단순한 대역폭탄 가격 비교로는 그 가치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 있어서의 TCO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SD-WAN에 비해 글로벌 백본과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K2SAS가 단순한 비용 측면에서는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SD-WAN으로 인해 더 많은 비용과 생산성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분석해 본다면 상당히 심각함을 겪은 회사도 많습니다. 여기 기업의 IT 인프라의 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트워크 전송 비용, 네트워크 스택, 보안 스택, 클라우드 및 모바일 보안 스택에 대한 비용과 이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스택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SD-WAN은 네트워크 스택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즉 기존의 10Mbps의 MPLS를 SD-WAN 솔루션으로 100Mbps 인터넷으로 바꿔왔다고 가정했을 때 분명히 1Mbps당 비용은 절감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D-WAN은 MPLS처럼 정해진 안정적인 경로로 트래픽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며 보다 나은 인터넷 경로를 찾기 위해 불안정한 변화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불안정한 변화라는 것은 사이트와 사이트 구간에서 인터넷 성능이 나빠지는 경우 보다 나은 인터넷 경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도로의 트래픽 상황을 반영하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향할 때 경로상의 도로 상황도 변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와 비교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성능을 필요로 하는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해서는 여전히 MPLS와 같은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SD-WAN은 패스웨어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서 트래픽을 전송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SD-WAN은 MPLS와 비교해서 가용성과 성능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사용자의 체감의 악화는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비용은 단순히 회선 비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IT 부서는 이러한 엄청난 기회비용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IT 비용의 실질적인 절감을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IT 인프라는 SD-WAN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연결하고 보안하는 방법은 기존에 사용하던 온프리미스 보안 솔루션들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카스비와 아이덴티티 기반의 방화벽, ID 애저 서비스 등의 새로운 보안 스택을 투자하고 구축해야 하거나 클라우드와 비싼 전용회를 설치하여 온프리미스 보안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모바일 역시 SD-WAN은 원격 접속을 잘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되는 VPN과 GTNA 같은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전체 IT 인프라 중에서 SD-WAN만을 바꾸었을 뿐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많은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선정하고 구매하여 설치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많아진 솔루션들로 인해 통합 작업과 장애 포인트가 늘어나는 부정적인 요소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목격한 많은 기업에서 IT 담당자분들이 끊임없이 이에 대한 계획과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끊임없는 IT 인프라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발전적인 IT 인프라의 변화라기보다는 어쩌면 반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변화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IT 인프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기업의 IT 인프라의 변화와 혁신은 IT 인프라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각 구성 요소에서 필요로 하는 노후화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불안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K2SAS는 이러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IT 인프라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의 SASE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정화된 K2 클라우드는 기업의 안정적인 IT 인프라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그동안 IT 인프라 구성 요소들의 개별적이고 반복적인 개선 작업에 대한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감사합니다.